갤럭시 스마트폰을 100% 활용하기 위한 오늘 여러분의 노력입니다.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공유하면서 개인정보는 지키고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공유하려고 할 때 어떻게 공유하시나요? 이번 시간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아이폰, 컴퓨터, 기기를 가리지 않고 용량 제한 없이 원하는 사람과 간단하게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 공유받는 사람은 회원 가입도 필요 없고 원하는 파일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공유하는 사람은 갤럭시 폰만 가능하고 드랍십 앱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드랍십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설치할 수 없고요. 갤럭시 스토어에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스토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랍십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죠. 이 드랍십 앱은 삼성에서 만드는 앱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드랍십 앱 설치하겠습니다. 드랍십 앱 설치됐죠? 실행을 해볼게요. 드랍십 원활한 사용을 위한 권한 안내가 나오게 되죠. 선택 권한 알림은 기본 설정이 됩니다. 다음 합니다. 그러면 바로 드랍십으로 들어오게 되죠. 기기 설정에 내 드랍십 알림이 꺼져 있다고 하죠. 여기를 눌러서 알림을 허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드랍십을 이용하게 될 텐데요. 드랍십은 삼성 서버의 일정 구역을 내 구역으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내가 원하는 파일을 올려놓고 링크를 원하는 사람에게 전송을 해주면 링크를 받은 사람들은 그 링크를 통해서 내가 지정한 구역에 들어가서 해당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죠. 이때 모든 파일에는 링크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공유한 파일 외의 다른 파일들은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기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하루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을 지정을 해서 그 기간 동안만 공유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더라도 그 공유 기간이 지나면 해당 파일을 볼 수 없습니다. 아주 안전한 방법이 되겠어요. 일단 드랍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랍십 만들기 선택합니다. 그 다음 필터에서 선택을 선택하시고요. 어떤 파일을 공유할지 선택하시면 되겠죠. 오디오 파일이라든지 문서 파일, 영상, 이미지 전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일이 2개만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상단 부분에서 지난 7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지난 30일로 하면 파일 개수가 늘어나죠. 좀 더 많은 파일을 공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위치를 추가해서 그 위치에 있는 파일 중에 원하는 파일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 추가 누르신 다음 사진이 들어가 있는 DCIM 폴더로 들어가서 카메라 폴더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현재 경로 추가합니다. 그러면 그 경로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전부 나오게 돼요. 그 다음 30일 이상 지난 파일은 어떻게 볼까요? 여기 눌려져 있는 지난 30일을 다시 한번 터치하면 파란색이 없어지고요. 해당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카메라 폴더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끕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이미지들이 전부 보이게 되겠죠. 여기서 원하는 파일들을 선택해 볼게요. 좌측 상단에 있는 체크 박스를 눌러서 이렇게 체크 표시를 만듭니다. 전부 9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9개 파일을 1시간 동안 공유하는 드랍십을 만든다고 하죠. 이 시간은 내가 따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것은 설정해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보고요. 일단 1시간으로 공유하는 드랍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긴 좌표, 나만 보기, 비밀번호 3가지가 있죠. 긴 좌표는 링크 주소를 길게 지정을 하는 건데요. 그 경우 상대방이 옮겨 쓰기가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긴 좌표는 체크를 끄고 이용을 하시고요. 나만 보기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고 나만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밀번호죠. 이것은 링크가 있어도 비밀번호가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자, 한 단계 보안을 설정을 하고 싶으면 비밀번호를 설정하시면 되겠죠. 링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그 사람은 볼 수 없게 하려면 내가 직접 링크를 공유한 사람만 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저는 비밀번호 설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내기 합니다. 자, 업로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QR코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 QR코드를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주소를 공유할 수도 있고 주소를 복사해서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로 보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기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드랍십은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용하는 다른 기기에도 공유를 할 수 있죠. 자, 이런 점은 굉장히 편리한 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주소부터 복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 QR코드도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앨범에 QR코드 저장됐다고 나오죠? 닫기 합니다. 자, 이제 갤러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QR코드가 있죠? 이 QR코드를 상대편에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또는 주소를 공유해도 되겠죠?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앱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주소를 공유하면 됩니다. 자, 카카오톡으로 주소를 보내볼까요? 자,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메시지 입력 부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붙여넣기 나오죠. 자, 앞서 우리가 링크를 복사했죠? 그 복사한 링크를 여기에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공유가 가능한 날짜가 나오게 되고 시간까지 나오죠. 자, 그 다음 이 링크만 누르면 바로 공유가 됩니다. 자, 이때 이 공유 주소를 받은 사람은 따로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갤럭시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로 공유 링크를 받았습니다. 자, 메시지 앱 열고요. 링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링크죠. 자, 여길 들어가 볼게요. 자, 확인합니다. 그러면 바로 공유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전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사진을 선택하시면 해당 사진만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고 기다리면 체크 표시가 나오고요. 이렇게 사진을 선택을 하신 다음 원하는 사진만 다운로드할 수도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공유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컴퓨터에서 공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컴퓨터 공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를 여신 다음 해당 링크만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바로 공유된 사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PC에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컴퓨터에서 브라우저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주소를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는 아무 브라우저나 상관없어요. 주소 입력창에 앞서 공유한 주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주소를 정할 때 짧은 주소로 정했죠. 자, 이렇게 짧은 주소는 직접 입력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입력한 다음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드랍십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이용을 할 수 있죠. 사진 전부 보이고요. 사진 선택해서 그 사진만 확인할 수도 있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가신 다음 원하는 사진들 전부 체크를 해서 그 사진들 전부 다운로드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기기를 가리지 않고 공유할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도 한 번에 5기가까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할당되는 전체 용량이 5기가인데요. 그 5기가 용량 안에서는 한 번에 5기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일 같은 것들을 보낼 때 용량 제한이 있어서 나눠 보내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 드랍십을 이용하면 용량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내가 생성한 드랍십은 드랍십 만들기에 보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남은 시간도 전부 나오고 있죠. 필요 없으면 X를 눌러서 지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보낸 데이터 양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드랍십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좌표와 긴 좌표 중에서 원하는 좌표를 설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유효기간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죠. 지금 기본은 1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3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까지 원하는 시간으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드랍십을 만들 경우에는 처음부터 드랍십 함께 타기를 통해서 만들 수 있어요. 자, 드랍십 함께 타기 만들기 터치하시고요. 여기에서 제목을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 비밀번호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필요 없으면 설정 안 하셔도 돼요. 모임 사진이라고 제목을 지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프로필 사진도 바꿀 수 있죠. 편집 버튼 누르면 프로필 사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만들기 합니다. 자, 그러면 초대장을 생성해서 함께 타기에 초대하라고 하죠. 초대장 생성 누르게 되면 좌표 지정하고 유효기간 지정을 해서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QR코드를 이용을 해서 초대장을 만들 수 있어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내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도 추가해서 업로드할 수 있는 거죠. 함께 타기 만들기는 해당 드랍십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외에는 기본 드랍십과 전부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이 공유하고자 하는 파일이라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고 손쉽게 공유할 수 있죠. 복잡하게 회원 가입하고 다른 앱을 통해서 전송하고 내려받고 할 필요 없이 이 드랍십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와 용량의 제한 없이 하루 5기가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유 기능 중에는 최고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 용량이 5기가만 제공이 되는데요. 그 용량을 10기가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늘릴 수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프로필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이 메시지 부분에 Show me the money라고 써줍니다. 자, 이것은 한시적으로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바뀔지 모르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바로 드랍십 만드시고 메시지 부분에 다음과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세요. Show me the money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 완료합니다.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용량이 10기가로 지금 늘어났죠? 자, 이렇게 10기가 한도 내에서는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도 이 드랍십 용량 지금 바로 늘려보도록 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으시기 때문에 사진을 공유할 일도 많은데요. 내 사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은 내가 공유한 사진을 재공유하거나 캡처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갤러리 실행합니다. 그 다음 공유할 사진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아래쪽에서 공유 버튼 누르면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게 되죠. 메시지나 카톡, 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공유를 했을 때의 단점은 내 사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재공유를 할 수가 있고 그 재공유를 해서 받은 사진이 다시 또 공유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사진이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사진이면 모르겠지만 내 얼굴이 들어간 사진이라든지 개인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는 중요한 사진의 경우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왠지 찝찝하죠. 자, 그럴 때 내가 처음 공유한 사람만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스마트폰 간에 공유를 할 때 퀵쉐어를 이용을 하면 가장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자, 퀵쉐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퀵쉐어로 들어가면 주변에 있는 기기가 나오게 되죠. 이 퀵쉐어는 주변에 있는 기기를 통해서 공유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퀵쉐어에는 프라이빗 쉐어라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자, 퀵쉐어에 들어온 상태에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을 누르면 프라이빗 공유 켜기라고 있죠. 이 기능이 프라이빗 쉐어, 즉 프라이빗 공유가 되겠습니다. 이 프라이빗 공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설정에서 프라이빗 공유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설정 누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프라이빗 공유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프라이빗 공유 설정을 했기 때문에 기록이라고 나오고요. 프라이빗 공유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프라이빗 공유 시작하기 메뉴가 나옵니다. 그 버튼을 누르시면 프라이빗 공유 기록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제 프라이빗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만료일 설정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유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2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만료일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자, 일수를 보면 1일부터 6일까지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시간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면 그 기간 안에만 해당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프라이빗 공유 설정을 하신 다음 다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프라이빗 공유 켜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공유할지 나오게 되죠. 내 기기로 공유해 보시면 주변에 공유할 수 있는 기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프라이빗 공유의 경우에는 원 UI 6.0 이상만 가능해요. 자, 지금 S24 울트라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기기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에게 사진이 전송이 되는데요. 저장이 되지 않고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확인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확인하게 되는지 다른 스마트폰에서 지금 이 스마트폰으로 프라이빗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스마트폰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공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동기화 중이라고 나오고요. 파일 1개를 받았다고 나오죠. 자, 체크되어 있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유 화면으로 넘어오게 돼요. 자, 지금 보냄과 받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죠. 자, 지금 캡처를 하지 않고 촬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프라이빗 공유이기 때문에 캡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공유한 사진이 나오고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공유된 사진은 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할 수 없습니다. 자, 터치해서 사진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사진을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이 나오죠. 그 대신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워터마크가 나와 있죠. 날짜와 번호가 쓰여 있는 워터마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캡처를 하려고 해도 캡처를 할 수 없어요. 자, 캡처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우측에 있는 볼륨 하단 버튼과 전원 버튼을 눌러서 캡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앱에서는 화면 캡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나오죠. 자, 캡처도 되지 않고 저장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프라이빗 쉐어를 이용하게 되면 사진을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저장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송을 한다든가 캡처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방지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보냄 눌러볼까요? 보냄을 누르게 되면 보낸 사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를 제가 보냈다고 여기에 나오고 있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프라이빗 공유 기록이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공유한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죠? 앞서와 같이 퀵 쉐어로 들어왔을 때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설정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프라이빗 공유 부분에 프라이빗 공유 기록이라고 있죠.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공유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 개인정보라든지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내가 찍은 사진은 엄연히 나에게 저작권이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사진이 인터넷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른 곳에 무작위로 쓰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꼭 상대방이 저장하지 않아도 되는 사진들은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연락처를 이용한 공유가 되겠습니다. 내 사진을 받을 상대방이 내 주위에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 기기로 공유를 이용하시면 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퀵쉐어를 이용을 해서 공유를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연락처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도 일반 퀵쉐어처럼 그냥 사진을 전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고 프라이빗 공유를 켜게 되면 연락처 공유도 프라이빗 쉐어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여기에 연락처의 공유라고 나오죠. 자, 이 경우에는 갤럭시 사용자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연락처 보기 누릅니다. 그러면 내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내 스마트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보낼 때는 이렇게 연락처에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연락처로 공유를 해볼까요? 자, 연락처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공유가 되겠죠. 자, 지금 공유됐죠? 자, 보내고 있네요. 자, 전부 전송이 됐죠? 그럼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 파일 한 개를 공유했다고 나오게 됩니다. 자, 알림을 터치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알림이 금방 없어지면 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퀵쉐어라고 있죠? 퀵쉐어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프라이빗 공유 기록이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유된 파일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 다시 들어가시면 보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받음 누릅니다. 그러면 받은 사진 여기에 나오고 있네요. 자, 받은 사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프라이빗 공유로 전부 워터마크가 찍힌 사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경우에는 다운로드 할 수 없어요. 자, 다운로드 안 되죠? 자, 똑같이 캡처도 안 돼요. 자, 캡처 버튼 누르면 이렇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나오죠. 자, 이렇게 중요한 사진이라든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진, 내 얼굴이 포함된 사진 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왠지 찝찝한 그런 사진들은 이렇게 프라이빗 공유로 안전하게 공유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 사용에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죠. 이럴 때 원격으로 연결해서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팀뷰어 앱을 이용한 스마트폰이나 탭 간의 원격 연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측의 스마트폰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스마트폰이 되겠고요. 좌측에 있는 스마트폰은 도움을 주는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도움을 받을 스마트폰과 도움을 줄 스마트폰에는 각각 다른 팀뷰어 앱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도움을 받을 스마트폰부터 팀뷰어 앱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도움을 받을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검색 버튼 누르시고 팀뷰어로 검색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팀뷰어 앱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팀뷰어 퀵 서포트라는 앱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것은 도움을 받는 스마트폰이에요. 퀵 서포트 설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팀뷰어 퀵 서포트라고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도움을 줄 스마트폰에 팀뷰어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팀뷰어로 검색하신 다음 팀뷰어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앱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도움을 받는 스마트폰은 퀵 서포트고요. 도움을 주는 스마트폰은 리모트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두 개가 다 설치되었으면 준비가 끝났어요. 자, 이제 도움을 받을 스마트폰에서 팀뷰어 퀵 서포트 앱을 실행합니다. 자, 전부 동의해야 되겠죠. 계속 진행합니다. 안전한 액세스 하라고 하죠. 자,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시작하기 합니다. 자, 삼성 녹스 동의사항 나와요. 자, 이건 갤럭시 스마트폰의 경우에 나오는 것이고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전부 이 팀뷰어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격 제어 기능 활성화가 되죠. 자, 허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아이디가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아이디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도움을 줄 스마트폰에서 이 아이디를 써주면 됩니다. 도움을 줄 스마트폰에 리모트 컨트롤 앱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 화면이 나오게 되죠. 처음 화면에서 전부 설정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합니다. 그러면 원격 제어 설명이 나오고요. 시작하기 합니다. 허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격 장치 제어라고 나오고 파트너 아이디 넣을 곳이 나오죠. 자, 이 파트너 아이디 부분에 도움을 받을 스마트폰에 있는 아이디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도움을 받을 스마트폰은 계정이 따로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설치해서 실행하면 바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지만 도움을 주는 스마트폰은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자, 그래서 도움을 주는 스마트폰에서는 계정을 생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계정을 이용을 해야 돼요. 파트너 아이디를 입력을 하더라도 계정이 없다고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입력을 일단 해볼게요.
그 다음 원격 제어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정 필요하다고 나오죠. 기존 계정이 있으신 분은 로그인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계정이 없으신 분은 계정을 생성하셔야 됩니다. 자, 계정 생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새 계정을 등록하라고 하죠. 이메일과 이름, 비번, 그 다음 비번 확인해서 가입하게 하면 바로 가입이 됩니다.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은 로그인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계정이 있으신 분은 바로 들어가면 되니까 상관없지만 계정을 등록을 하게 되면 메일로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메일로 확인 메일이 또 날라와요. 그 메일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야지만 계정이 제대로 등록이 됩니다. 자, 새로운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전부 입력했습니다. 가입하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입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가입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아래쪽에서 연결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연결을 누를게요. 그러면 원격 장치 제어 다시 들어오게 되죠. 자, 앞서는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력을 한 것이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시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입력하고 원격 제어 선택하시면 계정 활성화 필요하다고 하죠. 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계정을 생성을 하게 되면 계정 메일로 활성화 확인 메일이 오게 됩니다. 거기서 확인을 해 주셔야지만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메일로 들어가 볼게요. 팀뷰어 어카운트 액티베이션이라고 메일이 하나 왔네요.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나의 팀뷰어 메일 계정 확인이라고 있죠? 이걸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팀뷰어에 이메일,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 화면이 다시 나오게 되죠. 자, 처음 계정 확인이 조금 불편한데요. 한 번만 해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선택 화면이 나와요. 자, 위쪽에서 말하는 이미지만 그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무작위로 계정을 생성해서 해킹이나 피싱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동차가 포함된 이미지 선택하라고 하죠. 자,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팀뷰에 온 것을 확인한다고 나오죠. 자, 이제 열린 앱 버튼 눌러서 다시 원격 제어 버튼 누르시면 사용할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도움을 받는 스마트폰에 사용자 확인을 하라고 나오죠. 자, 액세스 거부하면 접속이 안 되고요. 사용자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신원 확인하라고 나오네요. 자, 전부 확인하고 액세스 허용 체크하고요. 허용합니다. 자, 퀵 서포트로 녹화 또는 전송 시작하겠냐고 하죠. 시작하기 합니다. 자, 그러면 도움을 주는 스마트폰에 화면이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장치에 연결됐다고 나옵니다. 화면 공유 작동 중이라고 하죠. 자,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여기에 나오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도움을 받는 스마트폰이 도움을 주는 스마트폰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도움을 주는 스마트폰에서 도움을 받는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홈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도움을 받는 스마트폰에서도 그대로 홈 버튼이 눌린 효과가 그대로 나오죠. 자,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움을 받는 스마트폰도 설정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여기서 그대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듯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자 옵션에서 뒤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설정으로 들어오고요. 여기도 설정으로 들어왔죠. 자, 그 다음 도움을 주는 스마트폰에서 움직인 다음 연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그대로 움직여요. 자, 와이파이로 들어가 볼까요? 자, 와이파이도 그대로 적용되고요. 자, 와이파이를 여기서 끄게 되면 이쪽도 꺼지게 되겠죠. 자, 앱도 실행을 해볼까요? 자, 카카오톡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톡 실행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는 스마트폰을 도움을 주는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마치 내 스마트폰처럼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연세 드신 분들이나 부모님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잘 이용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일일이 말로 설명하려면 힘들죠. 자, 이럴 때 이 팀뷰어 앱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원격으로 접속해서 해당 스마트폰의 설정이라든지 앱 실행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연결을 종료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연결을 종료할 때는
도움을 받는 스마트폰 측에서 화면에 나와 있는 여기 X 버튼을 누르시면 종료할 건지 물어보죠. 자, 연결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이 종료됐죠. 자, 이 팀뷰어 앱은 내 허락 없이는 내 스마트폰에 접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허락한 사람만 접속하게 되는 거죠.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팀뷰어 앱을 이용한 스마트폰 간의 원격 제어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꼭 도움을 줄 때뿐만이 아니고요. 집이나 회사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탭을 외부에서 컨트롤할 때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겠죠.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